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라는 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일단 뉴스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곳은 입니다. 오투의 난중일기 6월 13일 안타까운 일이 현실화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뉴스 이후에 네이버 주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대외 악재와 국내 주식 매력 사이에 충돌하는 종목으로 적합해 보였다. 그 사이에 읽고 있는 책의 문구가 마음에 들어온다. 현대 정치의 기본 정신은 구분, 즉 여러 종류의 경계를 긋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경계이고 주권은 국가의 경계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를 분열시키는 논리다. 현대 정치는 이 내재적 모순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정치는 모든 경계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계속 찾아야 하고 적이 존재하지 않아도 적을 정해야 한다. 자오팅양 천하. 이스라엘은 이란을 존재적 위협이라 말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존재적 위협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안녕하십니까. 고정테이 투자병법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장도 지역의 분쟁도 매우 격해진 날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속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이 실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세력과 그 외에 중동 이슬람 세력과의 긴장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을 활용해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네타냐후 정부와 뭔가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나 혹은 필요성 물면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얻을 것이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타냐후도 지금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에서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타냐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긴장감의 조성이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한 외부의 분쟁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정부도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이거나 권력 구조적인 이슈에 있어서 격한 분위기의 행동들을 군대까지 동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상황이 진행되고 있냐면 서로 간에 지금 현재 패권이라는 부분에서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미국 전체하에서 질서 있는 부분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지역 패권의 강화 현상들이 서로 간에 그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는 노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내부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뭔가가 필요한 그러한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외부에서 해서 그 긴장감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내부의 문제를 줄이고 자기 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수단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부분도 그러한 탈세계화에서 지역 패권 간의 경쟁, 이 분위기의 지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이스라엘 정권과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지금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간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위치를 점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 있는 입장 자체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강한 행동을 해도 되는 그러한 허가권을 얻은 상황으로 서로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시장에 좋을 리가 없죠. 물론 전쟁도 전쟁이 큰 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초기는 매우 안 좋고 그 흐름이 중기 말기에 가서는 또 꼭 전쟁이라고 금융시장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초기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듯이 뭐 다 파란색에 물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판독기에서는 기존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최근에 거의 제로로 갖고 있다가 그 제로에서 미국이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최근에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숏 포지션을 더 늘려서 숏 포지션으로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대응하는 포지션을 미국에는 많이 늘려놨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SOL이라는 종목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 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의 비중을 늘려놓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미국은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 관련된 측면에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외에도 물가 상승이라는 리스크 팩터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라는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라는 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일단 뉴스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곳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러시아는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국에서 승인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이란과의 분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가 가장 수혜를 크게 받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높아진 유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에서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부분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상당히 유가가 어느 정도는 높은 상태가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투드 포트폴리오에 SOL의 비중을 올린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짧게 끝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길어질 수 있는 확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 분쟁이 다시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지속되고 있던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더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유 관련된 부분들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가격 상승에 의한 효과를 좋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좁은 것을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주, 우리가 흔히 성장주와 방어주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어주에 관련된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보다는 펀더멘탈보다 센티멘트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보다는 더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가격 변동이 많이 크게 움직일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빅스의 변동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빅스 지표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이고요. 관련된 가장 큰 펀더멘털은 유가 쪽이기 때문에 유가와 금 가격과 같은 안전자산과 필수자산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자산들의 움직임이 상호 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급등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이 급등한 상태에서 높아진 레벨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급등했다가 다시 가격이 너무 빠른 상승에 따른 되돌림으로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중요도나 지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 가격 움직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셜 클럽을 말씀드릴 때 좌우팅양의 천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의 지금 정치 시스템 구조는 매우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탈세계화라는 구조적인 변동을 겪고 있었고, 지도자들의 특성도 매우 강한 캐릭터, 그리고 좀 예측 가능성이 없는 캐릭터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게다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매우 이기적인 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확률이 매우 높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연결돼 있단다라고 하면 매우 강한 그 스트롱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스트롱맨 캐릭터들이 서로 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이득을 위해서 분쟁을 조성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 모르죠. 지금 숏을 쳐놓고 저러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의 가능성을, 분위기를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기들한테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의도의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사건을 하루만 며칠 지나면 말겠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를 높게 보고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포트폴리오도 전체 버퍼를 조금 더 비중을 줄이고 해지를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탈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및 리스크 해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최근 우리 한국 시장은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글로벌 전체에서 주요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2025년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격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아시아 증시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유럽, 미국 선물도 1% 후반대의 높은 폭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뭔가 경고가 먼저 다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교관 철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타임 스케줄상 알고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놀랄 필요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하나는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리스크가 현재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다시 반대편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행동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둘 다 일정 부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과 해지 비중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에 FOMC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성장 리스크가 매우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맞춰야 될 이유는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월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판단하고 약간 사후적으로 상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겠다라는 그 스탠스를 줄여줄 내용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더 많은 것으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가격 움직임들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죠. 지금은 매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은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을 잘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더 많이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진행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일단은 좀 멈춰야 되겠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 시장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지금 선호도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투가 오늘 네이버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선호도와 해외에서의 악재를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네이버의 주가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외국인도 지금 코스피를 2시 50분 현재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접근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변수들보다 구조적인 비중 확대 구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당연히 받겠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구조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될 정도라고 판단하는 흐름은 일단 오늘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상대적인 코스피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확인해주는 그러한 신호라고 보여서 어느 정도의 국장에 대한 선호도,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네요. 아마 여러분들 포지션 관리와 대응을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이 이슈가 잘 확인되고 반영될 때까지 관리를 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